안녕하세요. 오늘 많은 분들이 좀 겪고 계시는데 선뜻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. 네, 바로 요실금이랑 야뇨증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네네, 안녕하세요. 이게 기침하거나 웃을 때 자신도 모르게 소변이 새어 나오거나 또 밤에 잠설치면서 화장실 자주 가는 경험. 이게 뭘까? 나 혼자만 겪는 고민이 아닐 수 있거든요. 맞아요. 정말 흔한 증상들이고요. 또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랑 몇 가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. 네네.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겪는 불편함의 원인이 이거였구나 좀 이해하시고 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, 네, 그런 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우선 요실금부터 한번 볼까요? 이게 내 의지랑 상관없이 소변이 새는 현상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특히 배에 힘 들어갈 때, 예를 들면 기침하거나 뭐 웃거나 물건 들 때, 이때 나타나는 복압성 요실금, 이게 가장 흔하다고 하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가장 흔한 형태고요. 그 원인을 보면 이제 주로 출산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노화, 특히 갱년기를 거치면서 골반 근육이 좀 약해지는 게 주된 원인이에요. 아, 골반 근육이요? 네, 이 골반저근이라는 근육이 방광이랑 요도를 탁 받쳐주는데 이 힘이 약해지면 배의 압력이 확 가해질 때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이게 뭐 의지가 약하거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 몸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, 특히 근육 기능의 문제군요. 그렇죠. 정확히는 근육 기능의 변화죠. 그러니까 절대 뭐 부끄러워하시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그럼 밤에 잠을 설치게 하는 야뇨증은 어떤가요? 야뇨증은 보통 이제 밤에 주무시다가 소변 때문에 한 두세 번 이상 깨는 경우를 말하는데요. 네. 이것도 사실 나이가 들면서 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중 하나예요. 원인으로는 그 밤 시간 동안 소변량을 조절해주는 항이뇨 호르몬, ADH라고 하는데 이 분비가 좀 줄어들고요. 아, 호르몬 영향이 있군요. 네, 그리고 방광 자체가 좀 예민해지거나 과민성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잠 자체가 좀 얕아져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는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. 아하, 그럼 단순히 잠버릇 문제라기보다는 진짜 몸의 어떤 생리적인 변화, 호르몬 변화 같은 이유가 클 수 있겠네요. 네, 그런 측면이 상당히 크죠. 물론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지만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그런 신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네, 맞아요.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병원을 꼭 가봐야 할까요? 만약에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거나 아니면 증상이 갑자기 너무 심해져서 뭐 외출하기가 꺼려진다. 이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크다. 네. 혹은 소변을 봤는데도 뭔가 개운치가 않고 남아있는 느낌, 그 잔뇨감이라고 하죠. 아니면 소변 볼 때 통증이 있다. 이런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. 그럴 땐 어디로 가야 하죠? 가까운 비뇨의학과나 여성의학과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. 이게 뭐 비밀 보장은 당연하고요. 생각보다 간단한 검사로 원인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거든요. 너무 걱정 마시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관리법들 좀 알아볼까요? 제일 많이 듣는 게 역시 케겔 운동이죠. 네, 맞습니다.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가 입증된 방법이죠. 케겔 운동. 이게 소변 참는 느낌으로 골반 근육을 의식적으로 조였다가 풀어주는 동작인데요. 이게 처음에는 좀 어떤 근육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. 그렇죠. 정확한 근육을 쓰는 게 중요하죠. 네. 근데 감을 잡고 나면 뭐 앉아있거나 누워서 TV 보면서도 그냥 쉽게 할 수 있잖아요.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어요. 하루에 한 3번 정도? 한 번 할 때 10번 정도씩 최소 3주는 해야 효과가 나타난다고. 맞습니다. 꾸준함이 생명입니다. 그리고 식습관도 좀 신경 쓰시면 좋은데요. 특히 카페인이나 알코올, 아, 커피나 술이요? 네, 이런 것들이 방광을 좀 자극하거든요. 그래서 소변을 더 자주 마렵게 할 수 있어요. 평소에 커피나 술을 좀 즐겨 드신다면 양을 조금만 줄여보시는 것만으로도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아, 줄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군요. 그리고 체중 관리, 이것도 중요하다고 하던데요. 네, 중요합니다. 특히 복부 지방이 늘어나면 그게 방광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거든요. 아하. 그래서 유실금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.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체중을 한 5kg 정도만 감량해도 증상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. 와, 5kg만으로도요? 그럼 뭐 다이어트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내 방광을 좀 편안하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동기부여가 되겠네요. 그렇죠.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죠.
그리고 야뇨증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저녁 시간대 수분 섭취를 조절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. 저녁에요? 네. 보통 잠자리에 들기 한 2~3시간 전, 그러니까 저녁 7시 이후부터는 물이나 음료 섭취를 좀 의식적으로 줄이시는 게 좋아요. 아예 안 마시는 건 아니고요? 네. 목이 마를 때는 그냥 입안을 살짝 헹구거나 아니면 정말 아주 소량만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. 아, 그리고 이것도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요. 자기 전에 잠깐 다리를 좀 높게 올리고 쉬는 거요. 심장보다 높게요? 네,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이게 낮 동안 다리 쪽에 모여있던 수분이 좀 위로 올라가면서 미리 소변으로 배출되게 도와줘서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부종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더 도움이 될 수 있죠. 이런 생활관리와 더불어서 필요하다면 요실금 전용 제품들을 활용하는 것도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. 아, 패드나 뭐 그런 거 말씀이시죠? 네, 요즘은 정말 얇고 티도 잘 안 나고 착용감 좋은 팬티 형태나 패드, 라이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잘 나와 있어요. 나네. 그냥 불편함을 참고 숨기기보다는 이런 보조 제품을 잘 활용해서 활동에 제약 없이 더 좀 당당하고 자유롭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네.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 나눈 것처럼 요실금이나 야뇨증,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럼요.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거나 참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케겔 운동이라든지 뭐 생활습관 개선 같은 거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진짜 주변에서도 아, 이거 하고 나니까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어 라든지 웃을 때 좀 덜 불안해졌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종종 보거든요.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. 맞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자신의 몸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그런 자세인 것 같아요. 작은 실천, 작은 변화가 정말 예상 외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. 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? 오늘 당장 방광 건강을 위해서 딱 한 가지, 무엇을 먼저 시작해 보시겠어요?